빅텐트입니다. 네, 아까 저희 일면에서 살짝 말씀을 드렸죠. 설 연휴 동안 빅텐트가 쳐졌습니다. 제3지대 빅텐트 4개 세력 합당입니다. 4개 세력, 이른바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 탈당파, 금태섭 신당 4개의 세력이 합당 선언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고 오실까요? 제3지대에 있던 각 정치 세력이 하나로 뭉쳐서 하나의 당으로 이번 총선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도 거대 정당이 각기 위성정당 내지는 위장정당을 만들어서 선거를 임하겠다고 하는 이런 반칙에 대해서 제3지대의 모든 정치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의 상식과 원칙을 지키는 자세로 이번 선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 연휴가 시작되는 지난 9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 같이 합당을 했죠. 그리고 보겠습니다. 총선 57일 앞 8년 만에 3자 구도 시동이다라는 겁니다. 오늘이 D-57일입니다. 2달도 안 남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신당이 다 합쳐지면서 지금 3자 구도가 된 게 8년 만이다. 2016년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이 있은 이래 8년 만에 약간 3개의 세력으로 좀 양분이 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윤경호 의원님, 사실 국민의당은 굉장히 선전을 했거든요. 이번 개혁신당 어떻게 보십니까? 2016년에 그때가 다시 재현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국민의당은 당시에 호남이라는 지역에서 반문재인 정서 굉장히 심했잖아요. 아니 당시에 민주당 계열의 당대표였던 문재인 대표가 유세하러 호남 지역에 발도 들이지 마라. 이런 정도로 감정적인 대응이 있어. 그걸 파고들었던 게 안철수의 국민의당이었고 실제로 광주, 전남 그리고 전북에 합쳐서 36석이었나요? 비례대표를 합치면. 네. 뭐 그러니까 대성공을 했죠. 지금은 이제 아까 8년 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57일이 남았다고 그랬고. 네. 두 가지예요. 자, 유권자들에게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싫어서 나는 제3의 캐스팅 보터가 필요하다라는 선택을 받을 건가? 아니면 양대 정당들이 이미 또아리를 틀고 있는 각 지역구에서 어부지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건가? 이제 이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네. 둘 중에 만약에 전자의 선택을 받으면 대성공일 거고 후자의 선택을 받으면 아마 이것도 선거 끝나면 또 사라질 정당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아까 여러 같은 지지를 했던 그 지역 내지는 계층. 이게 지금 이 개혁신당은 모호하잖아요. 잡히지가 않는다. 예, 잡히지 않죠. 일부 뭐 이준석 대표의 청년 보수, 합리적 보수를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이런 짬뽕 같은 곳에 나 있기 싫어하고 탈당 운운하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앞으로 이제 관건은 결국 어떤 공통의 가치를 우리가 모았습니다라고 이걸 유권자에게 제시해 줄 거냐. 이게 반윤석열, 반 이재명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표를 받는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뭐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 중에서 뭐 탈당하는 것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경향신문 5면에 관련 기사가 또 있었습니다. 네. 같이 볼까요? 빅텐트 얻자 정체성 시비 이준석 3지대 통합에 탈당 역풍입니다. 사실 4개 세력이 다 지금 이 합당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지율, 그간 어떤 지지율 조사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가장 파이가 컸던 좀 지분이 크다라고 판단했었던 게 이른바 이준석 신당, 그때의 개혁신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개혁신당 이 당원들이 탈당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같이 볼까요? 네.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탈당하려고 합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네. 탈당 신청합니다. 네. 포기하고 탈당합니다. 네. 개혁보수 10년 지지자인데 자길 탈당서 내고 긁습니다. 빠른 탈당 가능 부탁드립니다. 괄호 저는 지지자입니다만 뭐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양쪽이 합당을 했을 때
어떤 정체성 논란은 약간 예상이 됐었던 바긴 합니다. 근데 이게 탈당 규모가 그럼 얼마나 될 것이냐, 이거를 빨리 수습할 수 있을 것이냐. 윤영걸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정당이라는 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결사체로 모여서 정권 획득을 목표로 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뜻을 같이 한다고 보기가 쉬울까요? 그동안에 뭐 서해 공무원 비납이라든지 위안부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공약 나온 게 민주당 텃밭인 이낙연 대표 전 대표랑 국민의힘 전 대표 이준석 대표랑 뜻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치가이가 공천 공약 이거를 맞추기가 어려워서 공천 공약을 못 맞추면은 공연불로 갑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왜 급하게 했느냐. 담당 의원들도 뉴스 보고 알았다 정도로 소통이 잘 안 된 상태에서 합쳤거든요. 첫째는 이 상태로는 다 죽는다. 지금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잖아요. 네. 두 번째는 뭉치면 돈 된다. 지금 4명인데 5명 모이면은 이달 내로 6억 주고 다음 달에는 20억 줘요. 네. 그러니까 빈집에 소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돈이 26억 챙길 수 있으니까 할 수 있고 또 7명이 국회의원 모이면은 번호 3번을 받아요. 그러니까 일단 뭉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은 저는 어떻게 될지 그건 기약 없이 네. 일단은 뭉쳤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빈집에 소 들어온다. 소 좀 드리려고 좀 뭉쳤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준석 전 대표 이번 합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지역구 선거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단일 기호 확보입니다. 예. 자강론으로 갔을 때 일정한 의석수와 덩어리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자강론을 펼쳤을 때 지역구 당선자는 개인의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 정도만 자강 출마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보통 체리피킹이라고 하나요? 결국에는 가장 하고 싶은 것들만 골라가지고 정치 활동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네, 조현선 변호사님.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체리피킹만 할 수는 없다.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도 원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선택이었다라는 취지로 지금 들립니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생각보다 개혁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긋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졌고요. 현 상황에서 민주당 계열로 분류되는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하는 것이 차후 총선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네. 또 하나 현실적으로 차기 총선에서 그 기호 순번을 높게 받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3명의 그 국회의원이 있는 민주당 계열 정당과 합당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결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도 마찬가지 문제인데요. 사실 위성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롭게 지금 현역 의원들을 위성정당에 꾸어주는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기호 순번이 도대체 현재 정당과 위성정당이 둘 다 모두 낮아지는 그런 결과를 얻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를 충분히 고려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요거 짧게 요거 하나만 지금 질문이 바로 들어왔어요. 요건 좀 소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공천 탈락하면 비명 친문은 조국신당으로 갈까요? 개혁신당으로 갈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강전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그래도 뭐 저기는 지금 국민의힘의 당대표였던 이준석 대표와 류호정 의원의 정의당까지 함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간다면 오히려 조국신당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비명계가 나온다면 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아까 이준석 대표 한 얘기에서 저는 앞뒤 안 맞는 부분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단일 번호가 중요하다. 그리고 인지도가 있어야만 뭐 출마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전 개혁신당에서 사실은 출마 예상자들을 이미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지역구에서 본인들이 후보를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때 지원했던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다 쇼했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빠르게 왔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